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AI 산업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좋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가릅니다. 자율주행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학습 데이터 시장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기업들의 전략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한가운데 있는 한 기업의 행보를 통해 AI 데이터 산업의 오늘을 짚고 내일의 변화를 비춰보겠습니다. 오승택 에이모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승택 에이모 대표이사께서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우선 에이모라는 회사, 참 이름이 독특한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이모의 뜻은 이제 인공지능을 뜻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애미니션의 합성어입니다. 에이모는 비전 데이터를 만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비전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율운전을 할 때 카메라처럼 사람이 보는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그 외에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실 때 AI 비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챗GPT처럼 이제 생성형 묻고 답할 수 있는 이런 걸 통칭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AI 비전이라는 건 좀 여기서는 좀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이게 AI가 본다? 네. 이걸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율주행을 하는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듣고 신호등을 보고 멈춰야 되고 AI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결국 인간의 뇌 속에 있는 뉴런과 뉴런이 이어진 시냅스라는 역할을 하는 게 파라미터이고요. 예. 그 파라미터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 자율주행에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럼 마음대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규제도 있고요. 예. 국제 규격은 ISO에 이제 규격이 있고, 예. 규격을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예. ISO의 ODD 텍사노미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은 게 있고, 예. 그거를 두 번째로 시나리오 베이스로 시나리오에 맞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피드백해야 되는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전 데이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 기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만들고, 그 요구사항을 만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수집부터 정제, 가공, 그다음에 생성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부분을 저희 솔루션에 다 갖춰져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자체를 수집할 때부터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 규격에 맞게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그게 비용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수집 시스템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있고요. 그 시스템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요한 부분만 수집을 합니다. 필요 없는 건 수집을 하지 않고, 필요한 건 수집해서 통신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효율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관련된 AI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럼 회사에다 그 의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솔루션은 대회비고요. 그들은 예. 그 자율주행 시스템의 그 어떤 구성은 그들한테는 대회비일 거고요. 그 대회비를 알리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예. 다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장점이 저희 같은 회사가 계약을 하면 장기 계약을 대부분 합니다. 예. 저희가 뭐 BMW하고도 15년 벤더 라이센스가 있고 5년짜리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대회비를 저희한테 알려주진 않지만 저희는 그들이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려 하는구나 정도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 학습 예. 이런 거를 통칭해서 할 수 있는 AI 기술이 에이모 코어라는 제품인 네,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하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국내에는 좀 많은가요? 국내에는 아까 4가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제하고 생성하고 이걸 각각 하는 회사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한 것 같고요. 해외 사례를 볼 때, 해외 업체들을 볼 때는 한 2-3개 정도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BMW나 볼보, 미쓰비시 이런 데들이랑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 이렇게 엔드투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이고요. 예. 에이모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이후에 자율주행 그쪽에 솔루션을 만들고 해외 법인 만들고 비즈니스 활발하게 하면서 계약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올해 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네, 한 2년 정도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실사도 받았고요. 기술 시연도 했고요. 예. 여러 가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검증해 줬기 때문에 예.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한 데가 지금 해외 BMW하고 예. 그다음 볼보, 예. 예. 또 있습니까?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예. 그다음에 아브 로보틱스라고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자율주행 얘기할 때 잠깐 그쪽으로 가보면 예. 자율주행이 비전이라 그래서 카메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2번의 사고가 났는데 대부분 카메라가 인식을 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예. 한 번은 큰 기중기 벽면에서 나오는 반사되는 햇빛을 하늘이라고 오인지하고 차 밑으로 기중기 밑으로 차가 들어갔어요. 예. 한 번 사망 사고가 났고 또 한 번은 흑인 여성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카메라가 못 봤어요, 그걸. 예. 밤에. 그거는 카메라가 못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예. 카메라가 못 보는 것을 대체하는 게 라이더나 레이더 같은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각종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차량 주변의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네, 특허 가지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 경쟁력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예. 중요한 거는 이게 관성 측정 장치도 있어요. 자율차에는. 예. 그럼 관성이 다르면 센서 위치나 화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뷰를 보고 있으면 한 장면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맞추려면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 뷰로 데이터로 만드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라이다 데이터 한번 가공하고 레이더 데이터 한번 가공하고 카메라 데이터 한번 가공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희가 솔루션 안에서 원뷰로 보고 가공을 해요. 저희 알고리즘이. 이런 기술은 사실 굉장히 자율주행 연구에 깊이가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그럼 세계적인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하고 계약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딜리버리 비이클, 배송 로봇 같은 것도 만들고, 예. 그러니까 서비스 비이클이라 그래서 승용차 이외의 비이클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는 미국에서 저희가 계약을 이미 했고요. 예.
호주하고도 지금 계약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뭐 저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고 솔루션을 더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BMW랑 계약을 하니까 소문이 좀 이제 그 업계에서 알려진 거예요. 에이모가 센서 퓨전 데이터의 솔루션은 좀 완성도가 있다더라. 뭐 이런 예. 얘기들을 사석에서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벤츠하고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고요. 예. 뭐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계약하는 거는 사실은 좀 달라야 돼요. BMW 센서 퓨전 하면 다른 데서 센서 퓨전을 하는 걸 BMW가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예. 그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예. 이쪽하고는 뭘 하는 거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이제 미국에서 쓰일 프로젝트예요. 근데 예. 미국의 땅이 너무 넓으니까 도로 파손을 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페트롤 차량, 그 도로를 정비하는 차량에다가 저희가 만든 엣지 디바이스 같은 거를 장착을 해서 어디에 파손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의 비전이 탐지를 해서 예. 통신으로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파트홀의 모양, 또 크랙의 넓이, 깊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두고 이건 수리를 해야 돼, 정비를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비전의 눈으로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이건 지금 해야 돼 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죠. 네, AI 맞습니다. 스스로. 네, 네. 이미 뇌가 돼 있는 거죠, 사람의 뇌처럼. 네. 이 외에도 지금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방산이라서 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그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전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총탄이 날아다니잖아요. 네. 지금은 드론이 앞에 가서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드론이 보는 그 비전 데이터들을 병사들이 봐요. 전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 적이 있는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AI 비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많이 지금 진일보된 상황인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AI 또는 AI 비전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또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비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문적으로 그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거나 뭐 필요한 부분으로 제품화되는 게 지금까지는 연구 단계에서 혁신 단계의 멋진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좀 생활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을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챗GPT, 뭐 제미나이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 형태의 그 데이터까지 수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잠깐 더 얇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올해부터 에이전틱 워크플로어의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GPT나 제미나이나 뭐 한국의 하이퍼클로퍼도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그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나에 맞는 에이전트를 계속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 예. 그럼 그 에이전트들이 뭐 내 스케줄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내 폰에서 특정 정보를 읽어서 요약해주는 에이전트, 뭐 내가 뭐 클로드로 논문을 보는데 논문을 내 형식으로 보는 에이전트,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만들 건데 그게 생활이 흡수가 되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에 어떤 비서가 여러 명이 생길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과거에 이제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비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희 에이모는 자율주행 시장을 통해서 예전부터 비전 연구를 했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열심히
뭐 해외 출장도 다니고 국내에서 컨퍼런스 나가서 발표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도에 글로벌 비전 AI 시장이 무려 302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한 42조인데 이게 10년 후 같으면 430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겠죠. 네. 좀 이제부터 회사에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지난해 이제 매출이 한 100억대 정도가 되고 오히려 좀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오히려 매출보다 더 크게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대부분 비용은 그 연구 투자입니다. 저희는 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의 성장 속도는 급격하게 늘어날 기회들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 투자는 놓치지 않고 할 거고요. 예. 적자가 무서운 것보다 연구 투자가 멈추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연구 투자를 굉장히 그 활발히 해서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매출은 그에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다가 이제 좀 그 드랍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 이게 일정 부분 지나가면 주가와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 이게 적자로 가게 되면 주가가 어쨌든 간에 안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상장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투자도 물론 계속 하시겠지만 언제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좀 돌아설 건지 어떻게 좀 네,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매출을 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 아까 뭐 잠깐 방산 쪽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사용자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는 폭이 굉장히 커질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티모달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접근 폭이 굉장히 넓어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장이고 그 시장을 어프로치하는 건 저희가 비전 기반으로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여서 저는 계획을 한 3년 정도 안에 흑자 기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정도. 네. 그 멀티모달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뭡니까? 뭐 언어 말 잘하는 AI, 잘 보는 AI 이런 거 없고요. 예. 다 합쳐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말도 잘하고 보기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딱 찍고 이거 이제 거기 올려서 나에 맞는 패션을 알려줘 그러면 얘가 쫙. 그렇죠. 예, 그 정도입니까? 코멘트를 해주죠. 예. 지금도 뭐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예. 색깔이 그러니까 컬러가 맞지 않네요. 톤앤톤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와이셔츠 이 라인이 좀 뭐 너무 올드 패션드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면서 AI 분야에 한 1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100조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업계에 직접 계시니까 네. 꼭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뉴스를. 일단은 그 AI 수석이라는 자리가 생겼잖아요. 예. 거기에 파격적으로 하정우라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에 수장을 하시던 분이 가셨어요. 예. 정책적으로 굉장히 그 면밀히 알고 계획을 세우시고 가시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은 지난 3년간 중학교 때 한참 성장을 할 중학생 아이한테 밥을 적게 준 거나 똑같아요. 국가에서 연구 투자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줄여서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받고 그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 시장에 환호를 하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프라 기반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그 국가 AI위원회의 염재우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이제 우리나라 AI가 이제 그 3대 강국으로 가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이 이런 데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분은 그건 아니다.
여기 이제 이미 고속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 생기는 뭐 여러 상점이 될지 편의점이 될지 뭐 여러 가지 뭐 주유소가 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알아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냉철한 판단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거대 언어 모델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만들어진 생태계 내에서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가져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의 시작을 아마 인프라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인프라는 아시는 것처럼 GPU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뭐 많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연구자들이 빨리 쉽게 사용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 비상장 시장들의 저 같은 스타트업의 회사들이 투자를 활발히 받을 수 있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회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 우리나라 AI 마켓이 클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아주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정부 관계자나 또는 부처 관계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AI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AI에 집중하겠다. 또 기업들도 얘기 나오면 거의 다 AI 쪽에 뭐 투자를 하겠다. AI 산업을 좀 돌리겠다. AI 산업으로 뭐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AI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뭘 좀 봐야 됩니까? 핵심적으로. 저는 뭐 외람되지만 핵심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제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다음 네이버가 클 거라고 그 회사들이 상장하기 5년 전, 6년 전에 생각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메일을 뭐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데서 쓰다가 뭐 네이버 다음 메일을 쓰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결제를 하는 데까지 변화는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에 몇십 배의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변화가 어떻게 빠를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질지를 보셔야 돼요. 그거 쉽습니다. 하이퍼크로바 들어가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GPT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웬만한 컨설턴트들만큼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AI를 활용해서 어떤 AI 산업군에 어떤 회사가 성장할지 보시면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AI의 미래를 좀 공부해라, 활용해라.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예전에 보면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한참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즘 보면 좀 AI 버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드린 거였는데 자, 그리고 그러면 재미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자 토크라고 좀 예능적으로 재밌게 나에게 AI란? 저는 AI가 그 셋째 같아요. 저 아이가 둘인데요. 셋째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는 나에게 셋째. 셋째 아들, 딸 같은 기분이에요. 네네네.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이제 저도 일을 이렇게 굉장히 선도적인 영역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공부하면서 변화를 느끼는 것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셋째 아들이나 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셋째 아들, 딸.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중요한 얘기 또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정부라든지 또는 업계라든지 또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굉장히 강건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한 정책이길 바라요. 뭐 어떤 그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틀이 잘 잡히게 되면 그 정책의 힘을 발휘하는 시간은 쉽게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뭐 1년 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5년 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 지금 되게 호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닷컴 버블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I 있었었죠. AI 버블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AI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생활이 바뀐다는 거는 대전제고요. 그 안에서 성공하는 회사들은 꼭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정부에서 정책적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할애하셔서 많이 보시면 좋은 그 소재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투자의 절대적인 효과는 바로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무대를 향한 에이모의 다음 스텝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승택 에이모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